안녕하세요. 이재일입니다. 이번 강좌는 툴바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다 보니까 툴바를 제가 설명을 하지를 않고 그냥 강좌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포토샵에 있는 툴박스와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아이콘들은 오브젝트를 선택하거나 회전 또는 이동, 확대, 마스크, 텍스트 생성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펜 툴을 이용하면 또 마스크를 그리거나 텍스트 툴을 이용해서 컴포지션 패널에 글자를 바로 입력할 수 있는 그런 툴박스인데요. 상단에 있는 여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하지를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로운 창을 열겠습니다. New Composition 창을 여시고요. 자, 그래서 툴바라고 하겠습니다. 툴바 익히기라고 할 거고 사이즈는 320에 240, 30프레임에 5초로 지난번 강좌와 똑같은 작업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OK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돼야 될 부분은 이제 원본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젝트 창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그 다음 임포트에서 파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인 모델, 벽지 모델을 제가 촬영한 것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기를 하시고요. 마찬가지 타임라인 창에다 갖다 놓으면 지난번 강좌처럼 마찬가지 레이어가 만들어져서 두 개의 레이어가 생성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놓고 저와 같이 툴바에 대한 설명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검정색 화살표가 나와 있는 것은 셀렉션 툴입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할 때 사용하는 선택 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핸드 툴이 되겠는데요. 그 컴포지션 패널에서 오브젝트를 이동시킬 때 사용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눌러서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컴포지션 화면 자체가 이렇게 이동이 되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것이 확대 축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확대 축소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클릭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 Al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줄어들기도 하고 그 다음 Alt 키를 떼시면 이렇게 확대를 하실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토샵이랑 똑같습니다. 일러스트 마찬가지로 이 핸드 툴을 누르지 않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움직이셔도 되고요. 물론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면 화면이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돋보기 툴을 누르신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Alt 키를 누르면은 그 화면을 축소, Alt 키를 떼면은 확대 또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컴포지션 패널 창에 나와 있는 화면의 비율을 나타낼 수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그 선택된 오브젝트를 회전시키는 부분인데요. 저는 먼저 첫 번째 있는 진 모델 1.jpg 파일을 작업을 해서 로테이션 툴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회전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회전 툴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좀 일부러 사이즈를 320에 240보다 세로 사이즈는 240을 맞췄는데 그 가로 사이즈는 제가 좀 더 큰 이미지를 가져왔으니까 여러분들의 화면하고 제 화면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실습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여러분은 카메라 툴인데요. 이 카메라 툴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그 컴포지션 창에다가 카메라를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뉴 레이어를 누르시고 뉴에 카메라를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카메라 세팅 창이 나오는데 그냥 OK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눈에 안 보이시죠? 이것은 컨버전에 그 보는 화면을 액티브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지 마시고 클릭을 하셔서 측면에서 또는 그 위 상단 하단에서 볼 수 있는 커스텀 1으로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1, 2, 3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카메라의 그 모양 형태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화면이 좀 적은데요. 저는 조금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50%로 좀 줄여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카메라가 생성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 카메라 툴의 첫 번째 오빅 카메라 툴을 클릭을 하셔서 움직이시게 되면 이거는 카메라가 그냥 어느 쪽으로 이렇게 상하 좌우로 회전만 되는 그런 툴의 박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누르고 계시면은 트랙 XY 카메라라고 해서 이거는 X축하고 Y축으로만 이렇게 움직이는 X축, Y축으로만 이렇게 카메라의 앵글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도구 툴이 되겠고요. 그 다음 제일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트랙 Z 카메라 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카메라를 앞으로 밀고 뒤로 밀 수 있는 그러니까 줌과 그 다음에 업을 해주는 줌 인 아웃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빅 카메라 툴,
트랙 XY 카메라, 그 다음 트랙 Z 카메라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를 사용할 때 쓰이는 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한번 보셨으니까 제가 다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딜리트를 누르셔서 없애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다시 이 커스텀 원뷰가 아니라 액티브 카메라로 해서 정면으로 보고 다시 100%로 화면 비율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그 카메라 툴 바로 옆에 보시면 펜 비하인드 툴이라고 해서 오브젝트의 중심점을 여러분들이 이동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크기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위치의 변경, 회전 같은 걸 할 때 자, 이미지를 하나 선택을 해보시면 이렇게 그 바운딩 박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8개의 포인트점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걸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모든 것의 중심점인 이 부분이 있죠. 그 화면의 정중앙에 보시면 그 타겟점으로 십자 포인트로가 나와 있는 이것이 펜 비하인드 툴을 이용해서 움직일 수 있는 오브젝트의 중심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펜 비하인드 툴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움직이시게 되면 다시 하겠습니다. 잘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펜 비하인드 툴 눌러서 정확하게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움직여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왼쪽 상단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툴 눌러서 뭐 여러분들이 크기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회전 조금 전에 배우셨죠? 움직이게 되면 조금 전에 저와 같이 하셨을 때 중앙을 기점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펜 비하인드 툴로 중심점을 옮겨 놓은 그 점을 기점으로 해서 크기나 회전각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펜 비하인드 툴이 해주는 일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사각형과 원형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거는 여러분 실제로 도형을 그릴 수도 있지만 마스크를 그리는, 마스크를 생성하거나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은 마스크 형태가 된 그런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크라는 기능은 여러분은 이 전체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원하는 일부분만 화면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펜 툴이 되겠습니다. 펜 툴은 마스크를 생성하거나 쉐이프를 만들 때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옆에 거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거는 모양이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펜을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임의의 곡선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도형이나 마스크를 만들 수 있는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컴포지션 패널에 바로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T 툴이 보이실 겁니다. 이것은 글자 입력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레이어 패널에서 그림을 직접 그릴 수 있는 것이 이제 브러쉬 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포토샵에서의 기능과 똑같은 그 클론 스탬프 툴이라고 해가지고요. 복제하는 그 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레이저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레이어 패널에서 현재 레이어에 대해서 지우개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 퍼빗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그 메모판 안에 그 스티로폼으로 된 메모판 안에 꼽는 앞점 같은 모양이 나와 있는데 이걸 한번 눌러보시면 원래 퍼빗은 영어로 꼭두가시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캐릭터의 관절이나 움직이고 싶은 부분에 핀을 지정해주면 그것이 고정이 돼서 그 나머지 이미지들을 왜곡하는 형태로 애니메이션을 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핀을 고정한 후에 키프레임을 추가해서 위치값을 변경할 때는 핀 툴을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 오버랩 핀이라는 것은 레이어끼리 중복되었을 때 오버랩 핀을 이용해서 앞으로 보일 레이어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스트레치 부분은 이제 왜곡되는 부분이 이 스트레치 부분은 왜곡되는 부분이 있을 때 사용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 또한 제가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툴박스에 대한 설명을 제가 전혀 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원래는 좀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부분인데 강제로 좀 뒤로 좀 뺐습니다.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에펙의 전체적인 여러분 그 모양 형태 즉 각각의 기능들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번 강좌에서는 하단에 있는 레이어의 트랜스폼에 대한 속성창에 대한 설명을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포인트,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오파시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키프레임에 대한 설명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